축산물의 표시 기준 중 생략 및 추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축산물의 표시 기준 해설 관련 영상 중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첫 번째 표시의 기본 개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표시에서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자세 제조용, 원료용 식품, 바코드 표시 시. 이럴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업에서 표시가 생략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표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 제품명, 그 다음에 유통기한, 그 다음에 영업자 소재지 및 명칭,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일부 내용은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사제조용이라든가 원료용 식품은 바로 그 다음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 공정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체를 다 내용을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코드 표시 시에는 바코드를 찍어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판매업의 경우에는 시계 종류, 유통기한, 포장일자, 부위 명칭, 도주장 명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 판매업, 이것도 판매업 중에 하나인데요. 부산 판매업에서의 부산물은 휴게 종류 및 유통기한 요 두 개만 표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표시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 시에 그럴 경우에는 단락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보 표시면에는 각 항목마다 이렇게 표 같은 걸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포인트 이하, 그 다음에 좌우 글자의 좌우 비율도 50% 이상이면 되고요. 자간도 마이너스 5% 이상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가급성이 너무 떨어지게 표시를 하시면 소비자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가독성은 유지를 시키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스티커, 라벨, 또 태그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이런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병통조림, 원재료용 제품, 그 다음에 허가를 득한 경우, 그러니까 뭐 소재지를 변경을 하고서 허가를 득했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 포장지에다가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바뀐 주소를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포장재 연장 사용 신청에 해당됩니다. 뭐 제품명이 바뀌었다, 다른 거는 똑같고, 이럴 경우에는 포장지를 버리는 게 자원 재활용이나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것은 별도로 그 영상 5번째 영상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상태의 농축산 수산물 보통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파 같은 거를 봉지에 넣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많이 붙이시죠. 그 다음에 식당
급식소의 원재료 제품 이런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태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품의 원재료로 포함됐을 경우, 그 다음에 혼입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 알류, 우유 등등 이런 것들이 원재료로서 제품의 원재료로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성분 함량에다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강조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별도로 더 오징어, 조개류 이렇게 별도 표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가지고 구분되게 표시를 합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알류, 우유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축산물을 제품에는 그 원료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강조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알레르기 물질들이 혼입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셔가지고 미량이지만 혹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자 이런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내용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냉동축산물은 재냉동 하지 말라는 내용,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 개봉 후에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빨리 드셔라. 그 다음에 신선제 포함 시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399 꼭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스파탐 넣으셨을 때는 이런 내용, 질소 넣으셨을 때는 이런 내용, 카페인 있을 때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원터치캔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형별로 그러니까 가공품의 유형별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인 거죠. 유형의 특정한 조건, 살균, 멸균, 비살균 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식용 추출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된 추출물 명칭 함량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양념육 같은 경우에는 식의 종류와 부위, 그냥 닭고기 이렇게만, 닭고기는 부분육이 없기 때문에 닭고기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갈비, 등심, 안심 이렇게 부위명을 꼭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가공품 같은 경우에 요거는 다 비슷하죠. 각 유형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비살균 제품, 비살균 알가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랑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분 시간까지 표시를 하시면 그 시간까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워낙 요거는 유통기한이 워낙 짧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자들한테 불편을 조금 해소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 시간까지 표시를 하실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는 유통이 가능은 합니다. 유광품에서는 비살균 원유 사용 시 이렇게, 유산균 첨가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살균 멸균인 제품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유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자들 분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포장료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과 등급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가용품에서는 이런 제품군, 그 다음에 식료품 중에서는 소세지와 햄류, 그리고 영업자가 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도 영양성분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존 제품, 병통조림, 레트로트, 냉장,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물의 경우에는 주표시험에 냉동 또는 냉장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방법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